야밤인데 이제 그걸 주체를 못 해가지고 이제 열람실 이제 싹 뛰쳐나와가지고 앞에 이제 그 잔디밭 이런 데서 이제 막 계속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게 그런 거였어 이러면서 막, 오 이런 이야기구나 이러면서 막 이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사실은 또 재밌으니까 그런 데서 얻는 어떤 모종의 어떤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도 돌아온 우리들의 수학 인생. 이분은 제 마음속에 라이징 스타입니다. 이 수학의 즐거움 슬랙 채널이 생기고 나서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예, 수학에 대한 애정을 마음껏 뽐내고 계신 이해찬 선생님입니다. 이야! 저는 박수 두 번 칠래요. 반갑습니다. 짧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음, 중고등학교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단연 수학 공부를 좋아하는 어, 좋아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 인생의 모양새는 약간 수학으로 비유하자면 무리수와 실수로 가득하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조금 뭐랄까 약간 모종의 특기라고 하자면 이제 학생들 앞에서 이제 수학 허세를 부린다든지 네, 정신 승리를 잘한다든지 이런 건 조금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MBTI를 믿지 않지만 대문자 아입니다. 네, 굉장히 이제 사실은 예, 말 말하는 거 좋아하는가? 아무튼 네 개인적으로 대문자 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 이야기 한다니까 한번 이인 척하고 와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질문. 네네네. 사실 그 I 다음 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MBTI를 제일 좋아하는 타입인 INFP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 MBTI가 되게 궁금해요. 근데 그때 그 어디선지 들었었는데 수질 채널에 INTP 분들이 되게 많다고 그렇게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분들은 혹시 이해찬 선생님 포함해서 어떤 MBTI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 오늘 다 까는 건가요? 저는 술줄의 전형적인 INTP. 근데 주변에 가면 없더라고요. 예. 그때 알기로는 게으른 쌤님도 INTP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고요. 저는 검사하면 I랑 E랑 빵점 나옵니다. 다중인격자.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전, 분들도 밝혀주시죠. 저는 예전에 MBTI를 돈 주고 하는 MBTI도 받아봤거든요. 아, 예. 받아봤는데 INTP가 나왔을 뿐더러 제가 제 스스로 내가 INTP임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자부심 있게 느끼고 있대요. 저는 한 10년 전에 돈 주고 했습니다. K폼이라고 다른 L폼인가가 지금 나왔나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예. 아무튼 다음 분들 빨리 나오시죠. 사실 저는 MBTI를 아주 십몇 년 전에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사실 그 I와 E의 차이만 알지 나머지 J하고 P도 뭔지 아는데 J가 약간 계획? 해냈죠. 예. 네네. 그거는 아는데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재수생님 어떻게 되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MBTI 과학이 아닌 거 아시죠? 몰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 프레이저님은 어떠세요? 저는 INTJ가 나오긴 하는데, 전 P 같은데 J라고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오늘부터 J로 사세요. 여러분, 오늘 방송 그 컨셉 보셨죠? 아, 고등학교 선생님 나왔다고 해서, 아우, 학교 이야기, 최신 입시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네, 아셨죠? 오늘 수학 얘기할 겁니다. 그래, 네. 근데 저도 사실 MBTI를 해보면은 I 성향이 되게 크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여기 수질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별로 아이 같지 않잖아요. 저번에 수학 어머님께서도 잠깐 살짝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E인지 I인지 헷갈린다고. 이게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평소에는 되게 조용하다가, 그러니까 평소라는 것은 낯선 환경이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있거나, 특히 파티 같은 데 갔을 때 구석에서 조용히 있으면, 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런데 뭔가 좀 이렇게 맞는 사람들 만나면 갑자기 말 많아지는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솔직히 이해찬 선생님께서 아이라고 하신 것도 저는 좀 그러니까 대문자 아이라고 하셨을 때도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 게 수질 그 여러 영상들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기하긴 했어요. 사실 질문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용기를 내는 편인데, 근데, 우리 게으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약간 낯을 가리는 그런 환경에서는 조금 불편하고 기빨리고 이런 느낌이 많은데,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편한 곳, 좀 낯익은 곳 이런 데서는 말이 많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저는 그렇습니다. 어울리는데 관심 없고 궁금하면 못 참아요. 그런 식입니다. 뭐 비어 보이면 꼭 물어봐야 되고. 근데 어울리는 데는 별로 관심 없어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생 스타일입니다. 아이, 저 맨날 혼났어요. 질문 좀 그만하라고 진짜 맨날 예, 학교에서 혼나고 예, 근데 나라를 잘. 요즘에는 좀,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그 질문 좀 쓸데없는 질문하면 좀 혼내는 분위기였다면 요즘은 좀 학교도 좀 질문을 하면은 질문하는 학생들을 좀 더 이뻐하지 않나요? 저는 학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집에서 가르칠 때도 질문하는 학생이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게 엉뚱한 질문일지언정. 사실 저 이제 선생님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거의 약간 질문해달라고 약간 국어를 많이 하거든요. 제발 말 좀 해달라. 이 질문이 너무 안 나오면은 맨날 이제 돌아와서 반성하고 내가 이제 잘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합니다. 네. 아, 요즘에는 좀 많이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게 네, 좀 대세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동종 업계지만 주로 사생활 취조를 많이 당하는 편입니다. 그, 그게 한두 번이지 사실 조용한 거보다 낫긴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취조를 하니까 약간 예.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약간 뭐랄까 그런 사생활 취조에 방어하는 이제 노하우도 좀 많이 있지 않나요? 네. 예, 아니 근데 그냥 저는 나랑 친구하면 다 말해주겠다고 저는 아, 사실 약간 친구랑 나이랑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음, 보셨죠? 그 노인의 꿈에서. 예. 아, 음. 이거 웹툰 홍보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예. 저는 진짜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구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뭐, 결이 맞거나 생각이 비슷해야 됩니다. 근데 잠깐만, 오늘 그 첫 질문을 프레이점님이 해주시기로 했어요. 근데, 예, 너무 늦어져 버렸네요. 지금이라도 빨리, 예. 아, 네, 제가 세연 읽고 제일 궁금했던 게, 이 자녀분,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성함을 수호라고 하셨더라고요. 이게 약간, 제가 자녀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자녀 이름을, 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지으셨을 텐데, 왜 하필이면 수라는 한자를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사연 읽자마자 전 진짜 너무 궁금해졌었거든요. 아, 음, 사실 이제 뭐랄까 자녀 이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어쩌다 보니 이제 제가 이제 장명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제가 이제 한번 정해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후보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어쨌든 한자 이름도 이제 한자도 같이 붙이고 이렇게 좀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그럼 어떤 한자가 아름다운 한자일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죠. 근데 아름다운 한자라고 하면 이제 사실 이제 몇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수라는 건 좀 아름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성이 이시니까 이제 이수 이렇게 하면 크게 이름이 막 못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수하면 약간 빼어날 수 이렇게 막 그런 수 한자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헤아릴 수 이렇게 이제 예, 아주 그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한자로 이제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 심지어 이제 저희 아내조차도 그 수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한자 뭐냐고 물어보면 숫자 수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이 이제 좀 이제 숫자와 수는 다른 것이다. 이 수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아라비아 숫자면 0부터 9까지 있는 그 이 문자를 이제 숫자 이렇게 하는 건데 수는 그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어, 그, 음,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주장을 하죠. 뭐 어떤 뭐 헤아림 그리고 어떤 뭔가 좀 우리가 뭐 무슨 뭐 제가 이건 다른 분한테 들었던 말인데 우리가 옛날에 뭐 어떤 좋은 수가 없는가 뭐 아니면 뭐 묘한 수가 없나 뭐 이런 걸 얘기할 때도 그 수와 비슷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다른 분의 이야기도 조금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저도 그냥 그 숫자 할 때 그러니까 셀수라고도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헤아리다라는 뜻도 있는지는 저는 지금 알아가지고. 근데 그 셀수를 헤아리다라고 또 해석을 하니까, 정말 뜻도 되게 좋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니까 헤아리다라는 뜻은 저는 진짜 처음 알았어요. 사실 이제 샘수인데 이제 세만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헤아린다라고 설명할 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헤아릴 수입니다. 이렇게 네, 거의 이제 저 혼자 맨날 한 얘기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름 관련해서 네. 일말의 고민도 안 하셨나요? 아, 사실 이제 뭐랄까 어, 이제 딸이면 수 아들이면 이제 기하 이렇게 해서 이제 수 기하 이렇게 해서 이제 나는 수의 아버지이면서 기하의 아버지도 될 잠깐만요. 뻔했고 아들이면 기아라고요? 장기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예, 정말 뭐랄까 수학 허세의 끝판왕으로서 이제 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뭐 여러 후보들 중에 거기에 제일 많이 꽂혔던 것 같습니다. 수. 네. 이제 뭐 수학자 이름을 좀 따볼까도 했는데 다 좀 너무 어렵더라고요. 수학자 이름을 좀 따보기에는 너무 그냥 따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멋이 없어 보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 관련해서 썰을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이렇게 그 태명을 짓잖아요. 그 태명은 이제 약간 보통 뭔가 약간 귀엽고 뭔가 이런 걸 얘기하는 그런 걸 약간 의도해서 짓는데 그 이제 저는 이제 성이 이시니까 이제 자녀 그 태명을 어떻게 지었냐면 이대알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 이대알 혹시 이제 그 수학을 약간 이제 전공 과목 그 대수학을 들어보신 분이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단어인데 네. 그냥 혹시 이제 아이디얼인가요? 그치. 아, 아, 그 이제 뭐랄까 어떤 수를 만드는데 어떤 그 이제 그 어떤 부분 구조로서 이제 이데알 이게 이제 사실 그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독일에서 먼저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이제 미국 사람이 아, 먼저 읽는 단어고 이제 사실 우리가 어 그 오리지널리티를 좀 살리자면 이데알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를 빼고 부르면 대알이 이렇게 하면 약간 귀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데알 네 사실 이데알이었습니다. 이데알이 수가 되는 거. 네네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 아내분께서도 그 태명을 좋아하신 거예요? 네, 뭐 근데 사실 태명은 이제 이렇게 많이 써먹진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약간 뭐랄까 재미있기도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막 엄청 뭐랄까 거부감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그 이제 둘째 존재 여하와 관계없이 장명권은 박탈당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그러면 장명권은 어떻게 전권을 받으셨나요? 아, 뭐, 글쎄요. 그냥 이제, 음, 그- 그렇게 막 심각하게 얘기했던 건 아니고, 네. 장명권을 내가 갖되, 이제 첫째 아이의 동생의 존재 여부는 전적으로 이제 아내에게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약간 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게 막 엄격하게 따졌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름 짓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데 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후로 크게 고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조금 이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이제 막 학교에서 체육대회 같은 걸 하면 반티 같은 거 막 만들거든요. 반티 같은 거 뒤에 막 닉네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이제 저는 이제 수의 아버지 이런 이제 뭔가 네, 그 정확한 팩트만 적혀 있는데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아, 수학엄마님, 뭐, 질문한다 하지 않으셨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수의 아버지가 되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수에 대하고 수학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언제부터 수학을 제일 처음에 기억에 남으시는 수학을 제일 좋아했었던 순간이 언제 정도부터셨던 것 같아요? 이제 약간 뭐랄까 조금 약간 독특한 이력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공부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대학교 갈 생각도 없었고 공부를 정말 전혀 안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도 당연히 안 갔고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뭐 여러 여러 뭐 알바도 해보고 막 이렇게 있다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좀 나중에 갔어요. 그래서 어, 어쩌다 보니 이제 좀 뭐랄까 그 사실 이제 제가 갈 수 있었던 학교 중에서 제일 좋은 과라고 여기던 이제 수학교육과를 가게 된 건데, 근데 이제 수학교육과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생각이 없었냐면, 저는 이제 수학교육과를 가면 그막 이제 그 정석 같은 거 공부한 줄 알았거든요. 실력 정석 이런 거 보면서 아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이렇게 가르치면 더 좋고 안 좋고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예, 수학교육과를 진학하게 됐었어요. 일단 질문하시죠. 예. 아,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 일단은 대학교를 왜 가려고 하셨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기 전에는 수학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건 건가요? 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 공부에 원래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막 학교에서 이제 수업 같은 거 들었지만 예, 대학에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막 그 뭐랄까 뭐 여러 가지 뭐 감정이 있었겠죠.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어, 그랬었고 네 어쨌든 대학에 관심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일 그냥 좋아하는 과목은 체육이었나요? 어 딱히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어, 근데 되게 희한한 건 하나 있는데 희한한 경험이 있는데 그 지금 생각 그러니까 수학을 전공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희한한 경험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수학에 관심이 없었냐면 그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그 수학 수업은 여러 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학 기호들 있잖아요. 시그마랑 리미트 이런 거. 그 기호를 읽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저게 뭐지? 그러니까 읽을 줄은 몰랐어요. 그 리미트는 LIM 맨날 이렇게 림 뭐 이렇게 읽거나 그리고 근데 되게 약간 독특한 경험일 수 있는 게 그 저 아직도 이제 그때 수학 선생님 생각나는데 되게 이렇게 좀
전투력이 엄청 강하신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절대 졸 수 없는 그런 수업에서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듣는데, 저희가 이제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교가 아니라 가지고,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수학을 좀 반복적으로 문제를 푸는 걸 계속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프리하게 수업에 항상 이렇게 관심 없고 딴짓을 맨날 했는데, 근데, 아, 그,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드네. 이 영상을 아마 저의 제자들은 안 보겠지만, 예, 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아무튼, 네. 그, 아무튼 제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전투를 강한 선생님 수업을 딱 들을 때, 어, 적분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항함수 적분을 막 해주는데, 그 전까지 수업을 하나도 안 들었으니까, 미분은 당연히 모르고, 리미트 기호도 몰랐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적분을 계속 하는데, 그, 다항함수를 엄청 적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근데 문이과 있을 때죠, 선생님. 아, 그쵸, 그쵸, 예. 근데 뭔 생각으로 이과를 가셨어요? 아, 네. 사실 이제 문과를 갔습니다. 문과. 네. 그럼 문과는 미분을 안, 문과도 미분이랑 적분은 네. 했어요. 해요? 네네. 저는 안 근데 했는데. 삼각함수 미분 이런 거 좀 어려운 거는 이과에서만 배우고 그랬었었는데. 저는 제가 잠깐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아예 안 했는데. 7차 교육 과정에서 문과에서 살짝 잠깐 빠졌다가, 음, 한때 잠깐 빠졌다가, 교육과정 개정되면 다시 들어왔고요. 그 전으로 항상, 문이과 모두 미적분이 있었어요. 미적분이 잠깐 문과 빠졌을 빠졌던 건 때셨나 보다. 잠깐 그게 빠졌어요. 접니다. 네. 네. 네, 아무튼, 네. 다항하고 적분을 이제 막, 지금 충격의 엄청, 도가니인 거 아시죠? 지금 그래요?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해찬 선생님이라는 분이 하시는 질문을 꼭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은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제 어, 소원이 이분이 하시는 질문 뭔지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를 가기 전에 무슨 시그마를 못 이거는 진짜 충격이 제가 저 이제 역대급 반전이네요. 네. 좀 더 네. 듣겠습니다. 사실 이제, 네, 그쵸. 사실 이제 제 주변 분들에게도 별로 얘기는 안 하는 얘기인데, 아무튼, 네. 지금 이제 막, 이제 얘기를 막 해보는 건데요. 적분을 막 하는데, 다항함수 적분이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규칙을 배울 때도 저는 그 선생님을 안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만났을 때는 계속 이제 그 적분 계산만 계속 해줄 때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 그분이 이제 좀 세니까 저는 이제 그냥 계속 칠판을 보고 있었는데 이것도 계속 막 아마 몇백 문제를 아마 하시긴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계산을 하는 규칙이 이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적분 계산을 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리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계적인 공식을 알게 된 거죠. 미분도 할 줄 모르고. 네.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물론 수학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별 관심 없었고 사실 문과 이과조차도 문이과 차이도 잘 몰랐어요. 얼마나 학교에 관심이 없으면 이제 친한 친구들이 이제 문과 간다고 해가지고 문과 가고 네. 그때 이제 또 다른 친한 친구 중에 이과를 간 친구가 맨날 이제 수학 어렵다고 막 투덜투덜 됐는데 전혀 공감을 안 했거든요. 뭐 수학은 뭐 원래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예. 아무튼 이제 이게 질문 답변이 되게 기네요. 제가 아니, 너무 재밌어요. 그, 네. 어쨌든 별 생각 없이 이제 그냥 이제 물론 그 시절에 제 나름의 뭐 여러 인생의 고민 막 여러 가지가 있었긴 하지만 적어도 대학 진학에 대한 거는 아무 고민 없이 이제 그냥 있다가요. 이제 그 뭐 군대를 갔어요. 가고 이제 군대에서 짬이 좀 차고 이제 약간 이제 짝대기 3개 정도 이렇게 달고 이제 휴가를 나갔을 때, 어, 역시 같이 공부를 안 했었지만 이제 재수 선생님이 계신데 재수해서 대학을 간 친구가 너도 이제 대학을 좀 가보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이제 저한테 책을 하나 사줬어요. 근데 책을 막 거창한 거 사준 게 아니고
그 당시 개념원리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책이었나? 1학년 1학기 책이었나? 아무튼 개념원리 초록색 책을 하나 딱 사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이제 대학생이고 알바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저한테 책을 이렇게 탁 줬어요. 근데 음, 그때 뭐 모르겠으면 재원이 이제 어 뭐랄까 대학에 갈 생각이 없었다고 했지만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한 고민을 했었을 것 같고 또 군대에 있으면 또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제대해서 뭐 하나 막 그래서 그럼 나도 뭔가 어떤 뭐랄까 전문성이 뭔가라도 있어야지 내가 이 사회에서 좀 더 돈도 벌고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던 차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아, 근데 너무 수학 얘기 가기 전에 꼭 여쭤봐야 될 게 있는데, 아르바이트는 뭐 해보셨어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도 뭐 대단한 걸 해본 건 아닌데요. 그냥 이제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좀 했었고 그 이렇게 턱시도 이렇게 입고 이렇게 나비 넥타이 맨 적도 있었고 이렇게 그 당시 이제 경양식 레스토랑이라고 이렇게 낮에는 이제 식사 시간 때는 이제 뭐 돈가스도 팔고 스테이크도 팔고 뭐 칵테일도 팔고 저녁에 와인도 팔고 막 이런 데서 좀 많이 일했었고 제일 많이 한 아르바이트는 그거였고 약간 이벤트 회사라고 해야 되나 그 뭐지 행사 같은 거 하면 무대 같은 거 막 설치하고 막 조명 설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했었고 그 외에 이제 단기 알바도 몇 개 했습니다. 약간, 네. 그러면 그게 그냥 구해지는 대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이거 재밌겠네 해가지고 하신 거예요? 음,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기 한 두세 달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월급은 적게 받았는데 고등학교 갓 졸업한 학생에게 이렇게 갓 졸업하기 전에 학생에게 이제 돈을 받으니까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했었는데 그 이벤트 회사 그런 거는 또 약간 음향이나 막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조금 해보긴 했었는데 딱히 그런 걸 배우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잘 아는 분들이랑 이제 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네네. 이벤트 회사라고 하시니까 혹시 네. 그때는 성격이 I가 아니셨나요? 네? 아, I하고 E 중에서 그 이벤트 회사가 이제 이렇게 뭐 무대에서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뭐랄까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회사에서 잘 아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고 아, 프리랜서들인 것 같고 저희는 주로 약간 힘쓰는 거 막 무대 옮기고 스피커 옮기고 막 전기하고 이런 거라서 그랬습니다. 근데 재밌었어요. 되게 막 좀 힘들긴 했는데 네,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니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수학교육과를 가게 됐다고 했는데 제가 갈 수 있는 학과 중에 수학교육과를 선택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합격한 과 중에 그 음향 제작과 관련된 그런 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약간의 진로에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 그, 되게 이제 그쪽에서는 좀 좋은 학교 같은 동아방송예술대라고 거기를 갈 뻔했는데 네, 거기 갔으면 인생이 많이 달라졌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서 선생님 말씀하시려고 한 거 아닌가요? 개념 아니요, 원리? 아, 개념 원리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개념 원리를 받아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나름의 어, 인생에 고민이 있었는지 저의 장래에 고민이 있었는지는 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은 그 군대에서 이제 약간 짬이 날 때 책을 좀 풀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굉장히 감사하게도 같이 생활하던 이제 그 동료들 중에서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학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었고 또
더 감사하게도 약간 이제 저녁 10시가 되면 보통 잠을 자야 되는데 거기서는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좀 더 공부할 수 있게 조금 배려를 해줬어요. 그래서 매우 감사하게도 그때 이제 소대장처럼 오셨던 분이 또 약간 학교도 좀 좋은 학교 다니시고 해가지고 모르는 거 있으면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학년 거 보면 막 2차 방정식 막 근과 계수의 관계 막 이런 거 막 하거든요. 그냥 뭐 지금처럼 엄청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고 아무튼 그냥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했던 건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음. 근데 수학을 정말 좋아하게 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수학 교육과 가면 정석 같은 거 풀 줄 알고 알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이 없었냐면 이제 네네네 네 질문했어요. 그 대학 가라고 한 친구 아직 보시나요? 잘 지내시나요? 네 대학 가라고 한 친구네 사실 아주 이제 절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 특기가 이제 잠수라 가지고 예. 다이빙이요? 잠수 그 친구가 잠수를 해제할 때는 항상 예, 잘 만나서 잘 놀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거요? 아 네네 좀 예.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채널에서 활동하는지 아세요? 친구분이? 그 친구는 잘 모를 것 같고요. 예. 그래. 친구와 같이 노는 또 다른 친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 꼬셔가지고 잘 듣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해 주세요. 안 그래도 얘기를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수학 교육과 가서 수업 들으면서 충격이 엄청나셨을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사실은 이제 그 수학교육과를 갈 때도 수학교육과가 그럴듯하게 좋아 보여서 간 거지 막 수학의 막 아름다움 이런 거, 수학의 아름다움 이 단어 자체가 좀 생경하게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주 감사하게 대학교 1학년 때 미적분학 수업을 딱 듣는데 이제 다행히 수업을 해주셨던 교수님이 수업을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셨고 저희를 이제 강하게 키우시기 위해서 약간 해석학 스타일로 많이 가르치시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미적분학을 또 들을 때, 음, 뭐랄까, 좀 더 어렵긴 했지만 더 재밌었던 것 같고, 어, 네.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 뭔가 좀, 이게 진짜 재밌고 아름답고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보통 미적분학을 특히 해석학 스타일로 미적분학을 가르치셨다면은 입대부터 가르치셨을 것 같은데, 보통은 거기서 학을 띄잖아요. 네. 이게 뭐야? 이러면서 도대체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되지? 이해도 안 되는 거라고 보통은 많이들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던 네네. 거죠? 굉장히 이제, 뭐랄까, 다행스럽게도, 그때 이제 같이 공부했던 동료와, 저는 굉장히 이제 재밌고 신기해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선입견일 수 있는데, 그걸 가르치셨던 교수님도 이제 기하학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왜 기하학자분들은 수업을 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선입견을 좀 갖고 있는데, 네,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음, 네, 아무튼 그 미적분학 수업이 되게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미적분은 그렇게 조금 힘들지만, 어, 이제 좀 뭐랄까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긴 한데 그때 이제 미적분 이제 막 토마스 캘큘러스 이런 걸 풀었는데 연습 문제를 막 엄청 많이 풀어봤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의외로 또 잘 풀리는 것 같기도 해서 그때 이제 수학에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2학년 넘어갈 때 이제 해석학 개론 같은 걸 배우는데 어 이제 미적분에서 좀 구르다 보니까 예, 해석학도 그냥 무난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엄청 그때 조금 한다고 생각했는데 2학년 한 2학기쯤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거의 입에 달고, 지금까지도 입에 달고 있는 말이, 아, 정말 아는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서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대목에서 약간 이걸 여기까지 만약에 들으신 분이 있다면은, 아니, 시그마를 몰랐다고? 이러다가, 지금 아까 그 미적분 재밌고, 뭐, 해석학 할 만했고, 이 얘기를 듣고서는 아마도, 에이씨, 다 똑같아요. 아마 그런, 저 너무 그, 생각했던 답이 아니어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네.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네. 계란쌤 질문해 주세요. 아, 저의 질문은 2학년 2학기 때부터 아는 게 없구나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게 왠지 그런 계기가 한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어떤 계기였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그게 이제 뭐, 딱 어떤 한순간에 그렇게 뭔가 어떤 뭐랄까 그런 생각이 딱 맺힌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동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과 그 엡실론 델타 같은 경우는 하도 선배들이 그거 진짜 머리 깨진다 막 엄청 많이 그래가지고 공부를 같이 스터디 같은 걸 했어요. 스터디 같은 걸 하면서 물론 이제 어려웠죠. 물론 어려웠는데 근데 어 그 스터디 같은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를 26살쯤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거의 안 했고 그래가지고 대학교 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 되게 뭐랄까 기분도 좋고 그리고 뭔가 어,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이렇게 무지하게 어려워 보이는 거를 조금 동료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막 서로 막 엄청 얘기를 하면서 막 공부를 했는데 제대로 설명은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때 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기분이지 실제로 막 그렇게 막 엄청 막 잘하고 막 할 만하고 막 해석학 껌이지 막 이럴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당연히 매우 이제 공부는 열심히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이제 공부에 막 엄청 취해가지고 이제 대학생 이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26살에 갔으니까 또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26살 완전 애기인데 그때 이제 내가 나이도 많이 먹고 이렇게 대학교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공부뿐이야 이러면서 막 되게 혼자 막 별 희한한 부심 같은 그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는 이제 도서관이 밤 12시 문을 닫아가지고 이제 그 12시 되면 이제 나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막 공부 허세 뽕에 막 취해가지고 내가 고개를 들지 않고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나가세요. 아니면 불이 탁 꺼지든지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을 이제 한번 경험해 보자. 이런 뭐 물론 대부분 실패했지만 이제 그렇게 해보자는 것도 막 하고 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네. 지금 그 학교에 계시니까 애들이 다 이거 학교에 진짜 별거 아닌 거 하나만 할게. 애들이 다 공부에 쩔어 있잖아요, 사실상. 근데 내가 선생님 그런 그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더라면 대학교 때 그렇게 안 지냈을 것 같으세요? 별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네. 음, 글쎄 많이 다르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음, 일단은 이제 뭐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되게 늦게 대학교를 갔고 늦게 출발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쵸 공부도 잘하고 싶기도 했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좀 열심히 했던 것도 있으면서 아마 뭐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문자이기 때문에 네, 그 대학 동기들이 잘 안 놀아주지 않았을까라는 네. 근데 이제 같이 공부했던 동료도 이제 살짝 늦게 온 동료 이렇게 네, 그래 약간 이제 우리 늙은이들끼리 열심히 해보자 이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청 완전 애기 때인데 네 그러네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를 약간 귀여워해 주신 것 같긴 한데 네, 막
찾아가서 막 너무 어렵다고 막 얘기 막 투덜대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항상 네, 잘해 주셨었습니다. 멋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공부를 계속 하셨나요? 어, 네, 일단은 음, 그 이제 대학교 이제 3, 4학년 때도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약간 이제 또 이제 졸업할 때 이제 바로 취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압박도 좀 있었으니까 시험은 꼭 붙어야 될 것 같은데 공부를 하면 나는 아는 게 없는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이 돼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막 그런 약간 감정도 막 들고 막 그랬었는데 일단은 공부가 무척 재밌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척 공부가 재밌어서 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랄까 공부를 하면 뭐랄까 이제 너무 거창하긴 한데 뭔가 이렇게 인생의 에너지, 삶의 에너지 같은 걸 얻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소박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진짜 연구자들처럼 막 아무도 못 푼 문제를 뭐 아무도 모르는 문제를 막 본다든가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텍스트북을 읽어 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제 이렇게 뭐랄까 심오하고 오묘한 걸 내가 이해를 했다니 이러면서 막 이제 제가 정신승리를 잘하거든요. 이게 나 너무 대견해 이러면서 막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을 아주 이제 치열하게 고민해서 비로소 내가 이해했다고 착각했었는데 이해했다고 느꼈을 때 막 주체를 못하는 순간들이 막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도서관에서 갑자기 번뜩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야밤인데 이제 그걸 주체를 못해가지고 이제 열람실을 이제 싹 뛰쳐나와가지고 앞에 이제 그 잔디밭 이런 데서 이제 막 계속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게 그런 거였어 이러면서 막, 오 이런 이야기구나 이러면서 막 이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사실은 또 재밌으니까 그런 데서 얻는 어떤 모종의 어떤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